안녕하십니까. 다음 카페 주식 무림보수 TV 카페 시사하고 그 다음에 키움증권의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경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상황을 이제 살펴볼 때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갖고 개괄적으로 요약본을 갖고 시장 상황을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차트의 위치를 갖고 또 향후에 시장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주가지수의 위치, 오늘 모처럼 급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미 제가 볼 때는 상승 추세는 훼손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수 2,000포인트를 이탈함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내지는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난 2년 반 동안 상승해왔던 증시 사이클이 추세가 이제 대시세가 좀 마감이 되었느냐 아니냐를 논하고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대추세는 훼손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증시를 끌어내리는 동인이 뭐냐 하면은 결국 유로존 과거부터 이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사실 2009년 초부터 해가지고 당시에도 이제 그리스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피그스 문제, 최근에는 뭐 이탈리아, 다시 스페인 뭐 이런 문제들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바로 유로존 재정 위기가 가장 크게 작용이 되고 있다. 이 유로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실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로존에서 17개국이 유로화를 쓰고 있는데 그 유로화를 쓰고 있는 나라들을 갖다 우리는 유로존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누구나 알다시피 독일이 가장 경제대국이죠. 가장 큰 경제대국인데 독일 증시의 흐름하고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를 끌어내리는 원인이 뭐냐를 놓고 봤을 때 엄밀하게 보면 독일 증시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즉 하락은 많이 하고 반등이 잘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유로존 문제가 기본적으로 훨씬 더 크게 지금 현재 시장에 엄습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하나 있겠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미국의 더블딥 우려가 있는데, 사실 이제 더블딥 합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고, 뭐 8월달 지표들 보면 비교적 안정적인 아주 점진적이고 그 다음에 꾸준한 어떤 상승, 궤도는 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더블딥보다는 소프트 패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증시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려면, 유로존 재정 위기 문제가 해소가 되어야만이, 증시가 이제, 우리가 잠깐 일주일 올랐다가, 다시 또 급락하거나, 이러한 변동성 박스권 장세를 탈피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증시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려면, 최근에 이제 그 우려감, 결국 2008년 대자비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에 의해서, 사실 영문도 모른 채, 주가가, 영문이 모르는 것보다도 이제 더블딥 우려감이 약간 있긴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대다수 투자자들이, 기존의 차화정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도주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대다수는 매도를 못하고, 갭으로 뚝 떨어지고, 순식간에 2000포인트 초반에 있다가 1950 간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속수문제, 이렇게 빠졌으니까 반등 나오겠지 하다가, 그대로 고스란히 손실이 나와가지고, 종목들 보면은, 최근에 반등이 나와가지고,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아직도 30%씩 빠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결국 이제 주가 폭락이, 우려에 지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와야만이,
추세적으로 다시 뭐 정고점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게 없는 이상에는 결국 이미 상승 추세가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빠진 데 대한 반대 급부로 해서 반등세가 나오는 그런 정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대전제를 깔고 시장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증시는 현재 상황을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8월 중순경에 한번 방송을 고수비책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시에 얘기한 것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다만 증시가 지금 현재 들쭉날쭉 변동성만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다수 투자들은 막 밀리니까 뭐 반등 나올 때, 첫 반등 나올 때만 다 매도를 철하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고점에서 30% 손실이 나 있는데 뭐 한 5%, 10% 올라오니까 다 매도를 치니까 주가가 올라가 버린다든지, 그러면은 기다린 보람도 없을 뿐더러 이건 막막하게 뭐 그 새로 사기도 힘들잖아요. 매도를 했는데 다른 종목 사기도 힘들잖아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1일 고점 이후에 주가가 2172포인트를 찍고 갑자기 급락이 나왔잖아요. 3일 연속으로 해서 50포인트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주가가 이제 8월 9일 날 1684를 칠 때 보면 주가가 순식간에 약 500포인트, 488포인트가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요번에 정확하게 2분의 1선 반등 조정인 1928포인트에서 되돌림 모돌이가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그 저항선이라는 것은 돌파가 안 되면은 그게 다시 되밀리게 돼 있거든요. 막 그러한 현상이 지난주, 요번 주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수 자체로 보면 큰 틀에서는 1700에서 1900 요 범주에서 박스권 상태가 여전히 현재 상태에 유지되고 있고, 이것이 증시가 그러면 바로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삼각수렴형 과정 내지는 박스권 트렌드를 조금 더 이어졌다가 뭐 증시 반등세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하단을 우리가 이제 박스권 자체는 1700에서 1900입니다만은 1750포인트를 지지력을 테스트를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 와서 지지력이 되면 1700이 아니라 그 정도 오면 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1900포인트 부근에 와가지고 당시에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 그 다음에 수급 동태 뭐 이런 걸 살피면서 전략적으로 트레이딩 매매를 하는 그런 자리가 현재 구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의, 그러니까 오늘 현재까지의 시장을 제가 말씀드렸다 한다면, 뭐 앞으로의 이제 전망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전망과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요. 내일 당장 우리가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늘 부담이 되고 또 내지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대다수 투자들이 이렇게 만기가 되면서 증시가 예를 들어서 뭐 추세를 바꾼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 내지는 옛날에는 뭐 더블 위칭데이 뭐 이런 더블 위칭데이에서 이제 주식 옵션, 주식 선물이 생기다 보니까 쿼드러플까지 갔는데, 여하튼간에 추세를 바꾼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왔을 때 부담스러운 것은 바로 프로그램 매물이 나와가지고 증시를 쭉 빼버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늘 상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외국인 포지션, 증권사 포지션을 보면 결국에는 뭐 투신 연기금도 있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만기일이 됐을 때 결국 시장 주체별로 싸우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중에서도 증권사,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요렇게 이제 매매 주체가 돼서, 치고받고 하다가 대다수의 경우는 외국인이 이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실제로 보면. 80% 정도는 거의 외국인이 이겨요. 제가 쭉 만기일날 지켜보면은. 그런데 지금 외국인 포지션은, 사실 어제자 기준으로 보면 올라야만이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현재 주가가 뭐 이유 불문하고 많이 올랐는데, 어제도 증시가 현물 시장에서 그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뭐 콜을 매수한다든지 선물을 조금 매수한다든지 뭐 이러한 포지션을 계속 구축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만기 포지션 수익 구조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오늘 이제 급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뭐 중립 포지션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뭐 소폭이나마 수익이 더 늘어나는 그러한 만기 수익 구조를 구축을 하고 있고 뭐 증권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원래 225포인트가 수익이 극대화되는 지점인데, 오늘 급등을 해가지고 수익률이 평탄하게, 지금 중립 포지션으로.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결국에는 포지션 자체가, 어제까지는 외국인 상방을 분명히 보고 있었는데, 오늘 현재 자리에서는 중립으로 내려가 버린 그런 상황이다. 즉, 내일은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는 엄밀하게 보면 주가가 올라도, 빠져도 큰 폭의 변동성만 보이지 않는다면 수익이 고만고만하게 손실이 다시 뭐 수익이 뭐 벌어놓은 거에 쭉 상승 수익률이 뭐 줄어든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기일 날 프로그램 매도 압력이 늘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 만기라는 것은요 지금 순차익 잔고가 약 한 매도 차익 잔고가 4조 정도 많습니다. 오늘 일부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차익 정도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4조 이상 벌어졌는데, 과거의 통계상으로 보면 4조 이상 이렇게 3조 5천억, 4조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대부분 만기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당일날, 포지션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잠시 후에 제가 차트로 한번, 만기일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전략을 짜야 되는가를 한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한번 조율을 할 때, 현물 시장을 매매하든, 선물 시장을 매매하든, 만기일이 되면,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지표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지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주가가 후장으로 갈수록 빠진다든지, 종가에 더 뚝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결국 프로그램 매수라는 것은, 베이시스 상황, 우리가 시장 베이시스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시장 베이시스라는 게 당연히 선물에서 현물 가격을 뺀 거니까, 선물이 주가가 올랐을 때 프로그램 매수가 선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싼 현물 시장 코스피 200을 매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현재 종가상으로 보면 콘텐고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종가에 스프레드도 확대가 됐고 많이 올려놨는데 이 콘텐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콘텐고 상태가 유지되느냐. 두 번째는요, 스프레드라고, 우리가 스프레드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프레드라는 건 쫙 펼쳐진 것을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스프레드는 이제 12월물이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9월물도 있고 12월물도 있고 내년 3월, 6월물이 있습니다. 이 네 개가 동시에 거래되는데 당장은 이제 내년 것은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측도 힘들고 시장 예측도 당장 내일 증시도 예측하기 힘든데 그때 내년까지 지금 보기에는 좀 힘들고요. 실제 매 거래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월물하고 9월물하고의 차이, 그것을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결국 지금 4조 이상 매도 차익 잔고가 많기 때문에 이 매도 차익 잔고가 청산이 되느냐 여부, 매도 차익 잔고와 청산, 매도 차익 잔고라는 것은 현물 매도, 선물 매수입니다. 즉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갖다가 매수를 하려면 스프레드, 즉 9월물보다 12월물이 자꾸 더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이 매도 차익 잔고가 청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면 오히려 그게 다음 월물로 롤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옵션은 없어져 버립니다만은 선물은 다음 월물로 옮겨서 그대로 옮겨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이 스프레드 상태를 좀 확인해야 되겠다. 그냥 말로 하면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지표를 이제 확인해 가면은 좀 이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요, 결국에 오늘 기관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기관 투자들도 요즘에 주식형 펀드가 8월 달에 계속 한 2조 5천억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관들이 또 일부 로스컷도 하고요. 워낙에 8월 달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기관들이 수출주 중심으로 로스컷을 쳐서 정유화학주,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로스컷을 해가지고 현금 비중을 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주식형 펀드로 또 자금이 2조 대 이렇게 또 유입이 되고 해서 사실 실타는 많이 있습니다, 기관도. 그 다음에 랩 같은 경우는 더더욱 차화정 중심으로 집중 배팅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로스컷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30% 가까이 현금 비중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일부 자문사 같은 경우는 50%까지 현금화를 해놨다고 합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그것이 이제 바닥에 매도를 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추후에 증시가, 얘기를 해줄 건데, 어쨌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은, 단발적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기관 매수에 의한 외끌이 장세는, 주가가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기술적 반등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당장 이제, 오늘 60포인트 이상의 주가 상승세가 나와가지고, 종가까지 조금 더 올려놓고 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미국 시장도 아주 견조하게 움직이고, 내일 갭 상승을 했다. 만기일인데, 갭 상승을 했는데, 기관 투자들이 계속 사서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오늘처럼 계속 팔면은 오늘이야 가격 메리트가 순간적으로 있었으니까 쭉 상승했습니다만은 계속 팔아대면은 증시가 점점 비실비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물 시장에서 선물이 아니라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로 전환이 되느냐 아니면 최소한 중립으로 가느냐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투자라는 것은 지금 최근에 외국인 매도 주체가 유럽계 자금입니다. 유럽계 자금이라는 것은 글로벌 증시의 주요한 하락의 원인이 유럽 재정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은행들,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부분 보면 상업은행이라고 합니다. 투자은행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드나 그다음에 소시에트 제너럴이라든지 유럽에 이런 회사들 보면 전부 다 투자은행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유로존 국채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자꾸 나라가 망할 위험이 자꾸 CDS 금리가 올라가고 망할 위험이 자꾸 높아지니까 이게 그 은행들이 자꾸 이제 자금 압박을 받을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보면, 우리나라도,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죠. 저축은행 사태. 한쪽에서, 저축은행이, 하나가 이제 좀 비실비실해갖고 문제가 되니까, 여타 좀, BIS 비율이 좀 낮다든지 이런, 은행들, 재정 건전성이 쉽게 얘기해서 안 좋은 은행들은, 이것도, 가다가 내가 원금도 못 찾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금을 자꾸 회수하지 않습니까? 원래 제2금융권이라는 것이 제1금융권, 일반 우리가 시중은행들 있죠. 국제국제한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금리를 더 많이 줍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높은 대신에 또 안정성은 좀 떨어지죠. 근데 은행이 쉽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번 사태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제 은행들도 대출을 좀 PF 자금에 상당히 묶여갖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PF 대출을 중단한다든지 자금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럽계 자금들이 국내 증시에서 강탈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는데 얘네들이 결국 그 유럽 문제가 해소돼야만이 또 자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로존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주가의 추세 여부를 결정하는 이 원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이 자리가 지금 700에서 900포인트, 1700에서 1900포인트의 어떤 박스권 자리인데 개인적인 시각은 주가라는 것은 가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삼각수렴형 기간 조정의 완성을 거쳤다가 주가가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뭐 박스권 트렌드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움직이다가 대체적으로 그 이후에 어떤 수렴 과정을 거쳤다가 주가가 방향성을 결정할 것인데 대체적인 시각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상황은 이 증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생각대로 어떤 수렴 과정,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렴 과정을 거쳤다가 이게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느 시점이 1차적으로 될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가늠을 해보면 지난 우리가 이제 적게는 2월달 조정을 받고 3월 중순까지 조정을 받고 나서 또 3월 중순부터 또 4월 말까지 또 상승을 하고 5월 달부터 또 6월 말까지 중순까지 이제 조정을 받고 즉 올해 들어와서 어떤 파동의 주기가 상승하고 하락의 파동 자체가 대개 이제 보름 정도 한 달 반이죠. 한 달 반 정도 구간으로 해서 상승하고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32일 주기 내지는 뭐 34일 약간 뭐 시차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 반 정도의 주기로 움직였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8월 1일 날 주가가 8월 1일 날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추석 기간이 좀 있고 또 광복절 쉬고 뭐 이것을 딱 계산해 보면 역시 지금 FOMC가 20일, 21일 날 있는데 그 전후가 일단 증시에 변곡 자리가 오는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도 변동의 변곡점이라는 것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자리가 한 달 정도 더 소요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9월 달에 이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 그것이 변곡을 단기적으로 잡아주는 것은 뭐 저점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찍었던 1684가 된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자리는, 조금 더, 우리가 추석이 지나고 나서 FOMC가 있는 주간이 변곡 자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증시가 일단 반등 파동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일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8월 달에 험난한 구간에 제가 나와서 방송을 할 때 일단 2분의 1선 되돌림 자리가 1928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1928포인트가 그것을 맞고 떨어졌는데 요번에 이제 다시 뭐 1744 갔다 왔습니다만은 여기서 올라오게 되면 주가는 60주 2평 내지는 61.8% 되돌림 자리인 1976포인트 구간 뭐 61.8%는 조금 더 올라갑니다만은 대개 보면 과거의 통계상 보면 61 이동평균선이 아니고 주봉으로 해가지고 60주 2평 자리에서 대개 맞고 조정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증시 자체가 지금 일정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면 사실 뭐 국내 증시만 따로 별개로 움직일 수는 없다라는 게 현재 뭐 시각이고 결국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경기 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 반전한다든지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글로벌 리스크에 의해서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호악재를 좀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증시에 여러분들 뭐 다 알다시피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관련한 일정이 내일 모레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날 아침 8시에 지금 일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자꾸 뭐 9월 7일 갔다가 8일 갔다가 뭐 자꾸 이제 시간이 하루씩 뭐 지연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단 9월 9일 날 8시에 아침 8시에 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8월 달에도 버냉키 잭슨홀 연설 기대심리에 의해서 미리서 올라왔듯이 지금도 그러한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날 또 21일 양 이틀간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주가가 사실은 크게 변동 하방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 약간 좀 쉴 수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버냉키 또 FOMC 회의 그게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하방을 어느 정도 좀 잡아주는 그런 요소로 작동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재라고 해놨습니다만은 사실 뭐 악재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러나 일단 그리스 문제를 비롯해서 유로존 문제를 저는 악재로 일단 분류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장 마감 이후에 9월 7일 오늘이죠. 헌법재판소에서 구제금융 자금 지원에 대한 판결이 합헌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조금 독일 증시도 그간에 급락 사이클에서 조금 안도하는 정도의 반등세가 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유로존 문제는요 독일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기가 힘듭니다. 유로존에서 가장 큰 나라들이 지금 현재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인데 프랑스, 이탈리아도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방선거 패배하면서 이게 이제 지원이 쉽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이 나와가지고 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과거에 이제 많이 제기를 했던 것이 민간은행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나 또 그리스 뭐 이런 국채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은행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은행들은 바로 그 은행들이 그런 민간은행들이 금요일 날 참여를 할 거냐 말 거냐 국채 조정에 거기에 이제 데드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구간에 G7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자 오늘 그나마 하나 조금 해결이 됐죠. 합헌이라는 것이 9월 9일 날 일단 대다수 민간은행이 참여를 하면 이 불확실성이 이제 서서히 거쳐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증시가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호재가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부각이 되든지 아니면 악재가 해소가 돼야만이 증시가 이런 들쭉날쭉한 변동성 구간, 방향성도 없고 하루에 60%, 70%씩 올랐다 빠졌다 이런 구간들이 없이 또 시세의 연속성이 좀 확보되려면 특히 악재 해소가 중요하다. 유로존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은 경기 민감주가요. 잘 한번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경기 민감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악재가 해소가 되면 결국에는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게 됐죠. 경기 민감주가 과거에 주도주였던 그러한 종목들이 빠르게 일단 복원 과정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 해소 시에 확인 매매 후에 경기 민감주는 투자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는요. 일단은 하방 리스크가 당장은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야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 중간선상에도 좀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이제 호재성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지금 계속 학습 효과가 똑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버냉키 기대 심리에 의해서 현대차라든지 폭락했던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13%씩 올라온다든지 LG화학이 그 당시에 상한가 장중에 들어간다든지 하나케미칼은 마감까지 상한가 들어간다든지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또 오바마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종목별로는 꽤나 많이 오른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거의 상한가까지 가고 동국제강은 종가까지 상한가 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슈를 잘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에 경기 민감주에서 일단 투자를 할 때는 사실 이제 경기 민감주는 수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주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일단 모멘텀적으로 보면 자동차가 좋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적 감소폭이 8월 달에 미국의 내구재 주문도 그렇고 지금 국내의 판매 실적도 아주 견조하기 때문에 거의
정상 궤도를 밟고 있단 말이죠. 지금 증시가 많이 밀렸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제 뭐 계속 악화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자동차에 역시 그 실적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자동차가 올라가면 이제 부품주도 상대적으로 들어오르게 되면 부품주가 또 따라 올라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주시라고 있다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철강업종도 좋습니다.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 사실 철강업종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쉽게 해서 포스코, 뭐 현대제철, 뭐 요런 그 동국제강, 뭐 요런 3인방을 되게 얘기를 하고 뭐 현대아이스코는 자동차 부품주니까 부품으로 최근에 많이 올라버렸고요. 이제 그런 쪽. 그 다음에 IT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순환상으로 보면은 거의 그 저점에 이제 와 있는데 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면은 결국에는 뭐 IT 같은 경우는 또 추가 폭락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IT 중에서 아무 IT나 바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도체 중심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최근에 보면은 일단 DM 회사들이 일부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 특히 3분기 같은 경우는 적자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치킨 게임 양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또 지속적으로 관찰을 좀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정유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화학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화학 쪽이라고 해서 무조건 화학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순수 석유화학 쪽에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보면 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사실 뭐 2차 전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유리기판 뭐 이런 것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또 IT 부품 소재를 또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일모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종목 중심으로 성장성이 부각돼 가지고 높은 펄을 부여받으면서 주가가 올랐단 말이죠. 즉 시장 대비 밸류에이션이 보통 보면 한 20% 이상 고평가되면서 주가가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상태가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되니까 그것들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별로 없이 그 당시에 고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은 왜 이렇게 빠집니까? 그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이런 성장치보다는 PBR 그 다음에 이게 퍼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많이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쪽이가 좀 힘이 없고 순수 석유화학 쪽에 뭐 호남석유라든지 이런 쪽이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정유, 그 밑단에 뭐 조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순차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당장 이 악조건 속에서 진행이 되더라도 일단 3분기 실적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 종목 중심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그 라인을 보면 일단 자동차, 철강, 화학 뭐 이런 쪽이 석유화학, 순수 석유화학 중심으로 이런 쪽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아까 IT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쪽 이런 쪽은 지금도 실적이 아주 3분기 안 좋을 것입니다. 해운주, 항공주는 비교적 선전했을 것인데 이런 쪽들도 해운 같은 경우는 아주 각박하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러나 최근에 이제 BDI 지수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어쨌든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을 기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운, 항공은 좀 오늘 대한항공 올랐습니다만은 아시아나라든지 그다음에 STX, 페노션, 한진해운 뭐 큰 것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조선 같은 경우는 키 맞추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조선이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조선 같은 경우는 주요한 해운 선사가 바로 유로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바이킹 후에 또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다 해운 글로벌 세계 수익권의 해운 선사를 갖고 있는데 당장 걔네들이 지금 현재 나라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해운 발주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먼저 빠지고 반등도 좀 시원찮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는 꾸준히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또 한편에는 보면은 주가가 덜 빠지고 고만고만하게 또 빠진 척 하면 또 올려놓고 자꾸 그러는데요. 방어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 과거처럼 이제 급등락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을 때는 방어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뭔가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즉 꿈이 있어야 되는데 뭘 기댈 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어주 쪽에서는 어차피
내수주 중에서 뭐 배당주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통신이나 카지노, 그다음에 일부 인터넷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외에도 뭐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 중심으로 좀 보는 편이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지수가 2단 하락이 뭐 여기서 꼭 반등만 나오는 게 아니라 횡보하다가 삼각수령 내지는 박스권을 거쳤다가 상승을 하면 다행인데 하락을 해버리면 이건 완전 대세장이 끝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 심각합니다. 그럴 때는 뭐 당연히 현금 보유 내지는 뭐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코덱스 인버스라든지 이런 ETF 하락 시에 수익 나는 구조의 상품 투자 뭐 이렇게 하고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투자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글로벌 재정위기, 유로존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G7, G20 재무장관 회의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대책들을 내놓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가 박스권을 갖다가 이탈해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탈리아 나라가 그냥 망하기는 얼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은행 같은 민간은행들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2008년에 결국에는 서프라임이 그 전에도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주가가 밀리기 시작한 것은 결국 컨트리와이드가 자빠지기 시작하면서 즉 망해버리면서요. 요게 지금 조금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베어스터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망해버리니까 증시가 폭락한 거거든요. 결국 아까 저축은행 사태처럼 하나가 망해버리면 이것도 망할 것 같으니까 자금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그런 현상이 나오면 주가가 폭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만 조심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2단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께서 예의주시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간단하지만 뭐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부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우리가 현재 주식시장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의 흐름이라는 것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이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제 수렴 과정을 좀 거쳐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느냐. 요번에도 보면 주가가 하락의 저점이 거의 뭐 추세 저점 구간에서 다시 올라왔습니까? 그래서 주가 자체는 이러한 이제 수렴 과정을 좀 거쳐가면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요번에 이제 그 사실 어느 때보다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성향은 강할 것입니다. 즉 이 자리보다는 변동성이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요때는 뭐 지수가 뭐 서킷 브레이커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번이나 내려걸리고 종합주가에서 뭐 장중에 10%나 빠진다는 요때는 114포인트 요때는 뭐 70포인트 점점 변동성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삼각수렴형 과정을 거칠 것이냐 여부 삼각수렴형을 거친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접점 자리가 옵니다. 점점 이제 접점 자리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점 자리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크게 이상 전선이 없으면 이러한 매매 전략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것을 돌파하게 되면 바로 갈 가능성보다는 1928포인트의 저항을 받고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제 저런 수렴 과정 그러나 자꾸 저점을 높이려는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힘들었더라도 밑으로 치지 말고 아까 제가 은행들이 망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밑으로 치지 말고 조금 수출주들 같은 경우 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대개 보면 이제 지금 매도를 쳐버리면 추석 전이 뭐 추석 이후에 또 우리나라 쉬니까 또 빠져버린 거 아니냐 해가지고 매도를 쳐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반등을 좀 기다리고 하는 전략. 대신에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올라오고 뭐 추석 전에 조금 올라와 버리면 그 이후에 좀 쉴 수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위치에서 보면요, 주식이라는 것이 막 한없이 빠질 때는 뭐 밑도 끝도 없이 빠질 것 같지만 늘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과거의 흐름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은 2008년에도요 대세 시세가 끝났다 하더라도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도 주가가 밀렸다가 말이죠.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요번에 반등이 좀 시원찮고 흐지부지 하더라도 중간 반등이 반드시 나온다. 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대신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면 10개월 이평 자리, 과거에는 뭐 대개 보면 10개월 이평 뭐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그 자리가 뭐 2000포인트 초반입니다만은 그거보다 좀 반등이 미약할 때는 공간의 흐름으로 보면 60주 이평 자리에서 대개 걸립니다. 그래서 막 1차적으로 저 자리까지는 좀 내다보면서, 물론 시세 흐름은 관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자리에 오면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전부 주식을 좀 크게 지표가 이제 유럽 문제가 좀 정치적으로 이게 해결 기미가 보이거나 경제 지표가 확인 작업이 그다음부터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 자리에 오면 단기적으로는 전략 매도를 하고 좀 지켜 다시 보는 그런 형태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만기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만기일 하면은 우리가 항상 이걸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것입니다만은 만기일 날 주요하게 이제 봐야 되는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물 시장이나 뭐 현물 시장이나 뭐 주가 형태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만은 요게 지금 현재 시장 베이시스라고 하는 건데, 요게 지금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 폭이 확대되느냐 안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증시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플러스 0.58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요 시장 베이시스, 그 뭐 증권사 HTS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장 베이시스 상황을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통해서 시장 베이시스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장 후반에 막판에 상당히 뭐 베이시스를 호전시켜 가지고 구간으로 봤을 때 뭐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가 주가가 뭐 빠져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내일 만기 동시 효과는 바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일단 베이시스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갭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차트에 보면 뭐 HTS마다 있습니다만은 선물 옵션 차트에 보면 스프레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자, 스프레드라는 것은 거의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근데 만기일이 되면은 스프레드가 이게 확대되냐 축소되냐 여부가 있는데, 자, 막판에 지금 스프레드를 갖다가 사정없이 끌어올려놨습니다. 즉 내일 더 갈 것에 대한 배팅을 일단은 해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매도가 오늘 많이 올라와서 다 매도를 쳐버렸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구조 자체는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흐름을 반드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지션, 그 다음에 이러한 선물 포지션,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당연히 만기 손익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만기 손익 구조를 지금 누적으로 보면은 이게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손익 구조인데 외국인이 매매를 조금 시원찮게 한 것 같고 요즘에 합니다만은 실제 파생해서 보면 벌써 선물에서 1460억이 지금 수익이 나와 있고 옵션에서는 지금 약 1천억 정도 수익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리가 대략 뭐 요 순 정도 됩니다. 선물 위치가. 그러니까 내일 변동이 사실 크게 오르거나 빠지거나 수익 구조가 크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로 쭉 올랐을 때는 수익이 밑으로 빠진 것보다 올랐을 때 수익이 더 나는 구조, 이렇게 좀 잡혀 있고, 증권사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오늘 이제 주가가 올라버리니까 중립 포지션으로 다 가버렸죠. 자,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개인 투자들은 겁먹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밑으로 빠지거나 하면은 수익이 좀 줄어들고 다 중립 포지션으로 가 있죠. 그러면은 내일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중으로 해가지고 일자별로 또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별로 해갖고 이 수익률 그래프를 누적 포지션을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만기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 수익 구조를 과연 이제 그 지수대가 예를 들어 상승 출발하거나 하락 출발했을 때 당일날 선물 옵션, 왜냐하면 현물도 중요합니다만은 선물 옵션이 일단 당장은 만기일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바, 내일 당일 포지션이 결국에는 변화를 줘서 누적 수익률 그래프가 위로 올라갔을 때 수익이 더 나느냐,
그렇게 되면 아까 베이시스하고 베이시스 상황하고 스프레드 확대 여부를 주시를 하고 있으면 거의 방향이 확률적으로 뭐 100%라는 거 없습니다. 100%가 없기 때문에 이제 대박이 뭐 100배가 났네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만기일 날 그런 이제 수익률 그래프를 잘 주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 나가면 되겠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시기는 다 지났습니다. 다만 부도 리스크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지수가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내일이 만기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관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결국 내일 수급 주체가 내일도 기관이다 하면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내일까지 계속 내일 종가까지 만기 구조 내지는 프로그램 매수 여부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쪽을 공략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외국인이 매수에 포인트에 들어온다 하면 그쪽도 뭐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아직 좀 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이 키 맞추기라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지수가 기술적 반등을 할 때, 즉 오늘 같은 형태 기술적 반등을 할 때 보면은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투자자들이 나는 하락 추세는 내가 겁나서 못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승장에 그러니까 오늘같이 가격 메리트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올 때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많이 빠져가지고 뭐 오늘 보면 동국제강이나 하이닉스나 뭐 거의 뭐 상한가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세게 나오는데 거꾸로 지수가 지금 많이 빠져갖고 기술적 반등할 때는 종목도 업종이나 종목도 일단 많이 빠진 종목이 올라올 확률이 높다. 그것이 더 세게 올라온다. 지수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최근에 보면 거래시장에서 중대형주에서 보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SKCNC라든지 거꾸로 이건 왜 안 가지? 아침에 떠서 갖고 딱 매수했는데 물 먹어가지고 내일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키 맞추기 하면서 덜 올라왔던 종목이 또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수가 예를 들어서 또 현대글로비스 그것도 잘 갔습니다. 이것도 자동차주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지수가 올라갔고 남들은 지금 뭐 7% 수익이 났네 10% 났네 이러고 있는데 거꾸로 뭐 손해나고 있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시장 구간에 따라서도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항상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황에 대해서 시황과 투자 전략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게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강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자리는 조금 아직은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또 간다고 해갖고 보면은 꼭 개인 투자들이 요즘에 매매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역추세 매매를 잘 하는데 역추세 매매할 때 딱 고점에 갔다가 하루 딱 조정 받으면 바로 그때부터 막 열심히 매수에 들어가요.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한 템포 박스권 상에서 움직일 때는 한 템포를 좀 늦춰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다 딱 위에서 잠깐 쉴 때 매수를 해놓으니까 주가 쭉 빠져갖고 올라오면 본전되면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매하지 말기를 당부드리고 전체적인 시황, 매일 시황하고 그 다음에 추천주 같은 경우는 우리 키움증권을 좀 활용을 하시든지 키움증권 그 다음에 MTN 여타 전문가 방송을 하시든지 제 태백산맥 김영정 전문가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카페
주식 무림고수 TV라고 제가 시사본에 있는 무료 주식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오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